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 시장의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홍 시장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에서 재배되는 미나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지하 150m 안반수를 끌어다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화원읍 미나리 농가를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 시장의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홍 시장을 내란 선전죄로도 고발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홍 시장은 줄곧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 2명은 홍 시장이 지불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에게 최소 8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8회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측근에게 그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가 직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의 측근들 통해서 그 비용을 대납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통화를 한대요. 사람들 못 알아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전부 알아주는데 홍 대표만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전화 딱 한 번 받아준 기억이 있어요. 잘해라. 몇 마디 안 했어요. 이 사안과 관련된 홍 시장에 대한 고발은 지난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 이은 2번째 고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그간에는 이 혐의를 부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선거 캠프 공식 사무원이 불법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했던 말은 거짓말임이 확인되었고 이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그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한편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내란 선전죄로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계엄 사태 직후 홍 시장이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하고 비상계엄 선포권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SNS 글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걸로 추정되는데요. 전년에 비해 25%, 금액으로는 5조 6천억 원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국내외 정세 불안정 등 각종 악재들이 겹치면서 지난해 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상장법인 55개사의 시총 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은 17조 3,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6%, 금액으로는 5조 6,72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전년 대구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던 LNF가 전년 대비 60.2%, 4조 4,546억 원이나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LNF는 2차전지 제조업체로 전기 자동차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이 주가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시가총액 1위는 한국가스공사가 차지했습니다. LNF는 한 단계 하락한 2위를 차지했고 이수페타시스, SL, DGB 금융지주, CIS가 뒤를 이었으며 전년에 12위였던 한국 BNC가 9위에 올라 탑10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한국가스공사로
전년 대비 9,232억 원 늘었으며 이어서 흥구석유가 674억 원, TA항공 371억 원, 한국PNC 305억 원, 화성밸브 193억 원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탄핵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미나리를 재배할 때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을 쓰는지에 따라 상품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하 150m 안반수로 재배하는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수확 현장에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미나리 재배단지. 2010년쯤부터 몇몇 농가가 미나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42농가까지 늘었습니다. 화원읍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서 미나리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하 150m 지점에 수온 14도 정도의 안반수를 사용해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미나리보다 대가 굵고 속이 꽉 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하수 물 온도에 의해서 이것이 자라기 때문에 모든 겨울에 크는 미나리는 전부 지하수 안반수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로 다 키우고 있어요. 화원 미나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파종한 미나리가 어느덧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미나리는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도 지하 안반수가 사용됩니다. 단계별로 다듬어진 미나리는 최종적으로 미지근한 안반수로 여러 번 세척한 다음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여러분들 몇 선을 거쳐가지고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씻는 것도 지하수 안반수 굉장히 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화원 미나리는 정부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았고 매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안전성 검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정 지하 안반수로 재배하는 화원 미나리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최근 3년간 2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육당국이 어린이집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육 관련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조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도내 어린이집은 모두 2,300여 곳. 매년 평균 760곳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저출생으로 영아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영아들만 7만 7천 명이 통계적으로 감소한 수더라고요. 경기도 어린이집 전체 수가 8천 몇 개소에 있는데 n분의 1로 나눠보면 한 어린이집당 8, 9명이 감소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아들을 주로 보육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치명적인 거죠. 이처럼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이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아동이 퇴소하면서 기존반 운영이 어려워질 때 정원을 초과한 통폐합 학급을 설치하는 탄력 편성이 학기 도중에도 허용됩니다. 현재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 이상 20명을 넘을 수 없는데 퇴소로 반을 합쳐야 할 때 기준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과 4세 이상은 각각 3명을 더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3에서 5월에만 됐던 이런 거를 어느 때든 관계없이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기존 반을 통폐합하는 거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습니다. 누리 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 아동수로 변경했습니다. 편성 학급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사 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 방향의 키워드를 교육혁신 2.0으로 정했습니다. 평가혁신과 맞춤형 학습혁신, 학교 문화혁신을 통해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6년 동안 강은희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혁신 1.0을 추진해왔습니다. 학교 수업의 중심을 학생과 교실에 맞춰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대구시 교육청은 이제 평가혁신을 필두로 수업의 질적인 변화를 완성하는 교육혁신 2.0을 시작합니다. 소수 학생의 입시 성공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평가, 맞춤 피드백을 통해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평가, 학생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 교육청은 먼저 학생의 진정한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하는 평가혁신을 제1목표로 정했습니다. 올해는 서논구수령 평가 플랫폼 구축, 교과부열 채점 전문가 양성, 우수평가 문항 및 답안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1 전과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따른 성취평가 현장 지원을 통해 논서구술형 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올해 대구 교육의 두 번째 키워드는 맞춤형 학습 혁신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해 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초 문해력을 강화하고 통합 맞춤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고등학교 3학년까지 스마트 기기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확대, 대구 인공지능교육센터 개설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경에 상관없이 신기술에 접근하고 맞춤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학교 문화의 혁신입니다.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워주는 마음 교육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제고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군위 초중고 거점 학교를 육성하고 초등학교 군집 지역 양방향 공동 통합 구역을 확대합니다. 중고 통합 운영 학교 및 캠퍼스 학교 등 적정 규모 학교 모델을 개발해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건 교육혁신 2.0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공교육 혁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 올해 대구 교육의 목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기능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료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부 지침대로 강사료 인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권익위 제소까지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의 기능을 통합한 늘봄학교. 대구의 늘봄학교 강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 5천 원입니다. 경기도 6만 원, 부산 4만 원, 대전도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반해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강사비를 시간당 4만 원으로 하되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만 원이 최저 수준이란 뜻입니다. 이 문제로 작년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과 후 강사들은 낮은 강사료에 복사기 전기 사용료 등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강사의 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맡기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대구 민주당도 가세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권익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노동권이 지켜져야 저희 아이들도 그거를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생에 관한 문제라고 포함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대로 인상을 할 경우에 35억 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청 재정에 무리가 가는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과 늘봄이 있고 초등 돌봄이 있는데 초등 돌봄은 강사료가 25,000원이었습니다. 늘봄은 35,000원이고요. 똑같은 시간을 하고 똑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격차를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꺼번에 15,000원의 인상을 감당하기에는 저희 교육청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노조 간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강사료 인상 문제를 놓고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도의 국립박물관에 잘못 전시된 한국 불교 정보를 경기도에서 바로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지방 공공외교의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경기도 실무단은 인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별도의 불교관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잘못된 점이 실무단의 눈에 띄었습니다.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경로가 그려진 안내도에 중국과 일본은 국가명이 표기되어 있었지만 한국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일본으로의 불교가 전파된 경로도 백제가 아닌 신라로 표기됐고 고구려와 백제, 경주의 표기도 잘못된 데다 경주의 위치는 전라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큰 오류가 있었고 그걸 전 세계인이 계속 본다고 생각하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인도국립박물관과 협의 끝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도는 조계종과 함께 자료를 만들어 보내 수정을 요청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 명의의 공식 문서를 보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인도국립박물관으로부터 전시물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또 세계에 또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불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홍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겨울이 더 아름다운 비슬산에 올해도 어김없이 얼음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소한을 지나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되면서 비슬산 얼음 빙벽의 웅장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비슬산 계곡이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100m 남짓되는 거대한 빙벽은 얼음 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에 얼음은 그 두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굴에서나 볼 수 있는 얼음 기둥, 둥근 꽃 모양의 얼음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없는 곳이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경산시에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여기는 눈이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한 비슬산 얼음동산은 겨울철 대구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해마다 계곡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빙벽을 만드는데 이 빙벽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비슬산을 찾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인근 계곡은 오후에 들어서면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빙벽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빙벽에 5색 LED 조명을 설치해 예년보다 더 아름답고 색다른 겨울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얼음 동산이 넓고 커서 멋지고 어제 밤에도 봤었거든요. 밤에는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사진 찍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가족 단으로 오기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비슬산 얼음동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예고돼 얼음 빙벽은 날이 갈수록 웅장한 자태를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이달로 예정했던 택시 요금 인상을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다음 달 22일로 요금 인상 시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올리고 미터당 요금도 기존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 학교 지원센터가 당직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67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자는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학교별 근로조건을 확인한 뒤 한 개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직 경비원도 지원하고 환경미화원도 동시에 지원하는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응시 원서는 9일까지 대구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접수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달성군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한 농업경영인 지원에 나섭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에게 일정 기간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부터 50세 미만까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자에게는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연리 1.5%의 융자 조건으로 세대당 최대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설을 맞아오는 27일까지 농특산물 특별행사를 엽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쌀과 찹쌀 등의 싸움품이 제공됩니다. 대구 북부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늘보명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탐험, 한국사 이야기, 힐링댄스, 창의미술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서구 비욘 뮤지컬에서는 오는 11일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를 주제로 10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에게 고품격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시는 설 명절 동안 비상진료를 담당할 동네 의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절 기간 중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21개의 동네 의원이 참여해 1,4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